자, 대칭이동 이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대칭이동의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형태,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그리고 Y는 X의 대칭, 요걸 해봤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살짝 말씀드렸죠. 대칭이동은 내가 기준이 되는 점과 선을 마음대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우가 무수히 많은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칭이동을 처리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한 세 가지 정도 오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점에 대한 대칭입니다. 점에 대한 대칭. 자, 지난 시간에도 점에 대한 대칭이 있긴 있었어요. 바로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었는데, 오늘은 원점 대칭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대로 점을 내 마음대로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요, 여기 하나의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4,3이라는 점이 있었다고 할게요. 그런데 내가 이 점을요, 여기에 대해서 대칭을 해보고 싶어. 여기 이거 3,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4,3을 3,1에 대해 대칭 이동해보자 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뭐 숙지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이 흰색 점을 노란색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다 그러면은, 자, 요렇게 같은 거리만큼 반대편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점의 좌표를 내가 궁금해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한다면 얘네들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이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같은 거리만큼 반대편 보내는 거니까 얘랑 얘의 중점이 얘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식으로 탁 써주시면은 간단하게 A, B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3과 A, B의 중점을 구하는 공식,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 플러스 B 나누기 2가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지금 뭐랑 같을 수밖에 없다? 3,1과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정리하면 나오게 되겠죠. A 값은 2가 되나요? 네, 2가 되는 거고요. B 값은 얼마가 됩니까? B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네요. 네, 그쵸. 여기 2 들어가면 2분의 6, 그럼 3 되죠. B에 마이너스 1 들어가면 2분의 2니까 1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특별한 점을 내가 마음대로 딱 설정을 해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뭘 이용한다? 중점에 대한 성질을 이용한다. 중점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예시를 점과 점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요. 이걸 확장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4,3을 3,1에 대칭하는 게 아니라 확장을 좀 해볼게요. 내가 어떤 도형, 그 중에서 특별히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원. 이 원의 방정식은 수치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x 빼기 4의 제곱에 y 빼기 3의 제곱은 2의 제곱이라고 하는 원이라고 합시다. 이때 이 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을 때 만들어지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 구하라 라고 한다면은, 일단 그림은 이렇게 될 거예요. 아우, 그림이 망했네요.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림은 이렇게 될 거고,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셔야 될 거, 대칭 이동은 절대로 모양과 크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반지름은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한테 궁금한 거는 이 좌표만 찾으면 끝나는 건데, 이 좌표 찾는 모습이 방금 전에 했던 점을 점에 대해 대칭 이동했던 그 과정 그대로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결국은 이 중심이 4,3인데 이 중심도 이 점에 대해 대칭 이동되면서 이 새로운 원의 중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녀석의 좌표를 A, B라고 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중점이 얘니까 4 플러스 A 한 다음에 나누기 2 한 것이 가운데 이 녀석의 좌표 3 되는 거죠. 그럼 A 값은 얼마가 되냐면 역시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좌표 2분의 3 플러스 B 해주면 그것이 이 녀석의 Y좌표 1 되는 거죠. 그럼 이때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구나. 네, 해서 x-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2의 제곱이라고 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한 대칭은 일단 아마 교과서나 기본적인 개념 자체는 어떤 점을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자 이렇게 정도만 나오겠지만 도형도 가능합니다. 이게 원이 아니고요. 2차 함수여도 가능해요. 4,3이 꼭지점인 2차 함수를 이 점에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한다면은 새로운
이차함수의 꼭지점은 얘가 될 거고요. 다만 조심할 거는 이제 위로 블록이라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이 조심하시면 되고요. 뭐 직선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거리가 많아지니까요. 문제풀이 하면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정한 점에 대한 대칭은 중점이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준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을 해볼게요. 직선에 대한 대칭. 자, 뭐 요런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쌤이 뭐 문제는 수치를 한번 요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자, 1,2라는 점이 있었어요. 1,2라는 점이 있었는데 이 점을 4x 빼기 2y 빼기 5는 0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보자. 4x 빼기 2y 빼기 5는 0이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보자 라는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점을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거, 지난 시간에는 x축이나 y축이나 y는 x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직선에 대해서만 해봤지만 이렇게 그냥 생뚱맞은 아무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 이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상황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1,2를 이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한다는 건 계속 말하지만 같은 거리만큼 반대편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딱 떨어지는 요 점의 좌표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A, B라고 했을 때 이거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사실 이 그림 안에 모든 방법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은 1,2라는 점을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서 보내버리면 A, B가 되는데 일단 대칭 이동의 의미 자체가 수직으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은 수직이라는 것을 쓰실 거고요. 수직. 두 번째, 거리가 같다. 거리가 같다는 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중점이 정확하게 여기 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중점 조건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고 다양한 상황에서 계속 쓰이는 거거든요. 자, 하나씩 따져볼게요. 첫 번째, 수직 조건. 자, 말 그대로 이 노란색 선분과 이 직선은 수직이잖아요. 그럼 예전에 배웠던 거, 두 직선이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1이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노란색의 기울기 a-1분의 b-2 이렇게 되는 거죠. 곱하기 이 흰색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표준형 고쳐주면 기울기 2라는 거 바로 볼 수 있죠. 기울기 2예요. 그래서 둘이 곱한 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 -1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조건, 중점 조건. 자, 중점 조건은 뭐냐면은 1,2와 a, b의 중점 2분의 1 플러스 a, 그 다음에 2분의 2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보라색 점이 무조건 어디 위에 존재한다? 이 직선 위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대입할 수 있겠죠? x, y에다가 이거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x자리에 이거 대입하면 2배 1 플러스 a, 계산도 살짝 할게요. 그 다음에 y자리 이거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b, 그 다음에 뒤에 빼기 5는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연립하시면은 a값 b값 나온다는 거예요. 정리까지 해볼까요? 양변에 이거 a-를 곱해버리면 2b-4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면서 a 플러스 2b는 5다라는 식을 일단 하나 얻을 수가 있고요. 이것도 풀어볼까요? 2a-b, 상수는 다 넘겨버리자. 2에다가 마이너스 사라지고 5가 되네요. 좋아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둘이 연립 어떻게 할까요? 2배에서 위아래 더해버리면 5a가 되는 거고 15가 되네요. 그럼 a값은 3, b값은 마이너스 1. 아, 3, 마이너스 1이구나. 네. 답은 1로 나와 있는데요. 어디에 틀렸습니까? 3일 때 1이군요. 네, 3, 1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점 좌표가 여기 이 녀석의 좌표가 이게 3, 1이라는 거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3, 1 맞죠?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 수직과 중점 조건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구한다는 거 이거 잘 기억을 해두시고 이것도 당연히 도형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특히 원이 이런 문제에서 강력하게 사용이 될 수 있죠. 왜냐? 원을 어떤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해라 그러면은 중심만 추적하면 돼요. 반지름은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이 중심 좌표만 우리가 추적해서 찾아내면 중심 알고 반지름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요. 충분히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칭이동을 이용한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은 거리의 최소값 구하는 문제거든요. 자, 거리의 최소값 살짝 아이디어가 필요한 문제인데 뭐 이런 겁니다. 문제를 먼저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자,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 교재에 있는 문제를 하나 써볼게요. 자, 어떤 좌표 평면 위에 마이너스 1,3이라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라는 점, 4,1이라는 점이 있어요. 이렇게 4,1. 네. 이때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점 A에서 출발을 해가지고요. X축 위에 어떤 한 점을 탁 찍고 그 다음에 B까지 갈 때 이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 거야. 자, 이 문제가 뭐냐면은 X축 위의 점 P라는 것이 있을 때, P는 어딘지 알 수 없어요. 아무튼 어딘가에 있는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냐면은 이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 이렇게 거리의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P라는 녀석이 만약에 이런 데 있어요. 그러면은 AP, BP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P라는 녀석이 이런 데 있으면은 AP, BP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이 두 가지 상황 중에서 뭐가 더 가까운 최소값이 되는 상황이냐, 이거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항상 최소값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최대값, 최소값은 인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항상 가장 효율적인 걸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따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따지는 종족이라고 해야겠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를 들면 여기가 쌤 집이에요. 재석이네 집인데, 명수 형님이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재석아, 너 여기 야, 한강이야, 한강. 야, 너 한강에서 빨리 고기 좀 잡아. 나 너무 배가 고파.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와야 돼?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그러면은 재석이가 명수 형네 집에 갈 때 이렇게 여기서 고기 잡고 이렇게 가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고기를 잡고 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 이렇게 들렸다 가야 될지, 어디로 들렸다 가야 최단 거리일까? 이게 궁금하단 말이죠. 자, 이렇게 풀어보자는 거예요. 대칭이동 개념 이용해서 A나 B 중에 하나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요. 그래서 이걸 대칭이동 탁 시켜버리면, 자 보세요. 이건 쉽게 구할 수 있죠. A'은 마이너스 1,-3이라는 거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아까 이렇게 예시를 간단하게 몇 개 그려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예시, 이렇게 하나 예시를 잡아봤어요. 그러면 이 노란색 길이는요, A-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랑 같은 거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여기를 P라고 잡으면요, AP 더하기 BP라고 하는 것은 A-P 더하기 BP랑 같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A-에서 B로 갈 때 이렇게 한번 탁 꺾여서 가잖아요. 이거 뭔가 최단거리 같지가 않아요. 원래 최단거리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직진해야 최단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 P라는 것을 잘 조정해가지고, 미세 조정해가지고 A-에서 B로 갈 때 바로 직선으로 가는 게 최단거리다라는 거예요. 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는 걸 찾는 중인데, A 대신 A-를 생각해도 괜찮다. 왜냐면은 대칭을 생각해보면 위의 삼각형과 아래 삼각형은 합동이기 때문에 AP나 A-P는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AP 더하기 BP를 A-P 더하기 BP로 봐도 되는 거고, 그래서 최소값은 A-에서 B로 가는 최소값 찾으면 된다. 그러면 당연히 P가 여기 일직선상 위에 존재할 때가 바로 최소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그 말은 A-P 더하기 BP의 최소값과 같은 거고요. 그것은 바로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직선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보면은 4 빼기 1의 제곱 25에다가 플러스 1 빼기 3의 제곱 4의 제곱해서 루트 41이 최단 거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개념 설명 최대한 좀 여러분들 간결하게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최선을 다해 설명했지만, 자, 이거는 개념 강의를 제가 가급적 15분 내로 끊으려고 하니까 그런 거고요. 조금 이게 아리송하신 분들은 뒤에 이어지는 문제풀이를 자세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대칭이동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살펴봤습니다. 평행이동, 대칭이동 여러분 충분히 쉽게 할 수 있는 단원이니까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꼭 정복하시기 바랍니다.